예, 안녕하세요. 더블 다이아몬드 김동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 유튜브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쪽에 가고 싶은데 여기 서야 된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는 좀 머리를 차분하게 내렸었는데 여러분을 하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오늘 깍두기 머리로 이렇게 머리를 좀 세워봤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배도 이렇게 좀 나와서 자켓을 좀 딱 입고 단추를 잠그고 딱 섰더니 벗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벗고 섰더니 모양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원래 좀 싹 다듬어서 9월 달에 이 자리에 오려고 그랬는데 조금 일찍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새 회계년도에 이 자리에 설 때는요 아주 홀쭉하고 날씬하고 아주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좀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리더님들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냥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그냥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면서 돈이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돈에 움직이는 사람은 원래 아닙니다. 명분 없으면 그냥 오늘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 한번 바꾸니까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기회가 되고 멋진 비즈니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저도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아메이를 투잡으로 시작해서요 GP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6개월 동안 저 뒤에 우리 스폰서님 계신데 스폰서님이 가끔 와가지고 책도 주고 가고 뭐 음원도 주고 가고 이랬을 때 우리 스폰서가 고등학교 역사 선생 아닙니까? 너 같은 놈이 역사를 가르치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야. 애들이나 똑바로 가르치지 왜 이런 거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만난 아메이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아메이 전달하면 그런 소리 듣고 다니십니까? 애나 똑바로 키우지 왜 그런 거 하고 지랄이야. 그런 소리 한번 들으시면 상처가 좀 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도 몰라서 스폰서한테 그런 때가 있었고요. 교직 생활 하면서 투잡으로 제가 할 때는 투잡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3년 동안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9개월 만에 밤에만 해가지고 SP가 되고 그리고 11개월 만에 GP가 됐더니 우리 파트너들이 찍어준 사진이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처음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있네. 오늘 원래 세게 얘기할 걸 준비했는데 좀 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충 왔다 갔다 하려면 때려쳐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대충 오시더라도 여기 와서 노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와서 노시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아메이를 만났을 때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났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처음부터 막 가서 고객을 만나고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막 사업 플랜을 보이고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메이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 아메이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막 뭐 조금 아메이에 대한 어떤 조금 핀잔 한번 들으면 며칠씩 나갈 용기를 잃기도 하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를 전달하러 갔더니 아메이를 제 친구들이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아메이가 그렇게 우스운 아메이가 아닌데 이 친구들이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때로는 아메이를 때려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 아메이는 아주 비전 있고 괜찮은 비즈니스인데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자존심 상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자존감이라는 건 잘 몰랐고 자존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존심이 또 자존감인 줄 알고 좀 무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메이 세계 안에서 배워보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릅디다. 그죠?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이더라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한테 체면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아메이 세계에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남이 나를 10원짜리라고 하면 내가 10원짜리가 되고 나를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짜리가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를 뭐라고 정의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리매김하시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합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맞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세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다고 그랬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진짜입니다. 지금 한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8월입니다. 그리고 새 회계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회계년도 마무리하기도 바쁜데 왜 멈추라고 하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진짜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비즈니스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정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선명한 목표 로드맵을 그리고 8월 달에 충분히 준비해서 새 회계년도 그리고 2024 내년 회계년도 지중해 크루즈까지 준비하고 출발하자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링컨과 나무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아메이를 한 지 한 23년 됐는데 23년 동안 제가 그동안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 뭘까,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뽑아와 본 겁니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길을 가는데 어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링컨이 자세히 쳐다보니까 도끼 날이 이 날이 아닌 거야. 완전히 그냥 무딘 날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보기에도 참 딱한 거야. 여보시오 나무꾼 양반, 잠시 그늘에서 쉬면서 날을 펴리고 나서 그 그늘에서 땀도 식히고 그리고 나서 좀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면 어떻겠소?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대뜸,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시비를 걸고 그러냐고. 나는 오늘 저녁 때까지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그 링컨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그냥 나무를 찍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링컨이 그 이후에 그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무꾼이 돼서 하루에 8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8시간 중에 6시간은 도끼를 벼리는 일에 쓸 것이고 2시간은 나무를 찍는 일에 쓸 것이라고. 지금 8월달 어쩌면 우리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명한 목표를 그리는 일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남이 간다니까 그저 대충 쓰리빠 신고 대충 몸빼 입고 쫓아온 이 자리, 그렇게 해서 아메이를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스마트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대포라는 말 들어봤죠? 무대포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뭐예요? 무대포더라고. 이 총도 없이 그냥 막 다 덤벼 이러는 거라고. 총도 없이. 상대방은 총을 들고 나를 겨누고 있는데 다 덤벼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장렬하게 뒤지는 겁니다.
어떻게? 장렬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기왕 아메를 할 거면, 그리고 지금 뭐 농업사회도 아니고 산업사회도 아니잖아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 아메 비즈니스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거 말고 좀 스마트하게 준비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청소하는 걸레가 더러워. 열심히 청소하면 할수록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 걸레 빨 시간이 없다고 핀잔하면서 청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나름대로 안 한 건 아닌데, 비즈니스를 안 한 거 아니에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아. 그냥 작년 그대로 올해 그대로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쓰는 도끼가 날 서 있지 않은 그 무딘 도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럽디다 성경에 나온다는데, 수고하고 뭐 하는 짐진 문자들아,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온다며요. 그죠? 짐을 한 짐 지고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어쩌면 제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꾼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오직 그냥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조금 다르죠.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죠? 부모가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더군다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옛날부터 알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인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나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자식, 뭐 보통 그랬잖아요, 보통. 그런데 정말로 내 이름으로서의 나를 뭐라고 정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뭐 등에 무거운 짐을 좀 졌지만 잠깐 내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죠. 그런데 많다고 하는 분들 적어보라고 하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냥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요, 이 아메이를 만나서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적어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를 2년 3년 하신 분들은 많아요, 가지수가.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꿈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그저 잘 때 꾸는 꿈이나 똑같은 거예요. 꿈 깨면 그냥 소용없는 꿈.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얼마든지 가꾸면 가꿀수록 현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꿈이라는 사실. 아메이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대, 30대, 40대, 50대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어요. 그죠? 뭐라고 단정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점점 좁아져.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식당 일을 하는데도 젊을 때는 홀에 가서 서빙하면서 팁도 조금씩 받아. 그런데 조금 나이 먹으면 저 뒤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요양원 가서 할머니들 뒷수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 자기가 그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한다면 뭐 아메이 굳이 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좀 뭔가 제대로 한번 살다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메이가 아주 괜찮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가장 알맞은 일은 무엇인가? 내게 가장 알맞은 일.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 말고 또 있을까요? 아메이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일이면서, 한계 짓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는 일이면서 내게 가장 알맞은 일이 아메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아메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메이라는 그 모범 답안을 놓고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대부분이라면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이유가 전부라면 그때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40년 50년 여태도 아메이 안 했는데 오늘 당장 아메이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라면 어떨까요? 다음 달에 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메이가 정말로 내게 가장 알맞은 일일 수 있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런 일이면 오늘 처음 오신 분 하실래요? 그런 일이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3번째. 제가 제 파트너들하고 맨날 요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세미나에 가서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읽자, 이 말을 3번째에 넣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워낙 그 정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너 죽을래? 라는 말이 딱 뜨면 예스 눌러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미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로 제 파트너들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막 해서 이 사람들 동작 무지하게 빠르구나. 옆에서 보면은 계속 틀려. 막 치다가 엄청 빠르기는 해요. 그런데 치다가 또 틀려가지고 지우고 새로 치고 왜 그러나 몰라.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저 뒤에 계신 그 리더님들 때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가 한 장 나왔어. 어쩌다가 신문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거 91년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한 장 나오잖아요. 그냥 막 글씨를 씹어먹을 듯이 읽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게 달고 달아서 복사가 안 될 때까지 써. 이거 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외워, 내용을. 나 때는 이랬다 이 말입니다. 저 뒤에 있는 리더님들은 진짜로 그런 행간에 쓰여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하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장 준비했다니까요. 이런 거 또 막 아메이가 막 뒤지게 얻어 터진 때도 있었잖아요. 한국 비누 세제 공업 협동조합은 뭐 이런 자료 하나 나왔어. 그러면 봐라 이거 봐라, 아메이가 그동안 이렇게 얻어 터지고 다녔지만 봐라, 신문에 나온 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옆에 있잖아요, 옆에 무자본으로 내 사업 벌이는 아메이 연속 기획 봐라 이런 거 하나 나오면 막 복사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방방곡곡 돌아다닌 거예요. 진짜로 글자에 한 글자 한 글자에 감동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비즈니스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료가 많고 막 아메이 본사에서 엄청나게 좋은 자료, 그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봤어?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물어보면 봤어요. 그 내용이 뭐야? 글쎄요. 그 봤대 보기는 다. 그런데 글쎄요야 전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너 죽을래? 그런데 예스 한 거야.
그래 놓고 뭐 스폰서가 뭐를 안 가르쳐 주네, 뭐를 뭐 안내를 안 했네, 뭐 또 시비 걸고 덤벼요 그런 놈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유튜브로 중계되는데 이런 험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심심하게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리더들, 앞에 계신 저 뒤에 있는 리더들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글자를 씹어먹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메이 본사에서 이런저런 정말로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왔을 때 그게 신제품 정보든 비즈니스 정보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보든 찬찬히 한번 뜯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간 속에 아메이 비즈니스에 엄청난 비전이 들어있어요. 그 어디 따로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아메이 비전, 목표 설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던 내용인데 오늘 세미나 때 하라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본 거예요. 봐요, 이거 여러분 다 봤죠? 다 봤잖아요. 봤죠? 네,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들이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메이에서 전부 이거 다 여러분에게 브리핑 다 한 거예요. 리더십 그 뭡니까 라이브 이런 데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봤나? 줄쳐가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저 브론즈 빌더 리더가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소비자를 늘려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대요. 브론즈 빌더가 그렇겠네. 신규 소비자, 아메이를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12%, 15% 하는 사람들, 이웃, 친지, 가족, 친구 이렇게 했는데도 신규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겠네. 맞죠? 이게 이제 그 신규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사와 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나의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거 맞는 말이네. 초심자, 아직 큐를 못하는 SP 미만의 사업가들이 저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동안 뭐 주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살다가 아메이를 만났는데 저쪽에 좀 자기의 어떤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는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신규 ABO를 확장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대요. 여러분들은 안 느끼고 있나요? 신규 ABO, 내가 파운더스 PT 1000만 PB를 굴리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신규 ABO를 확장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 본사가 들은 내용이죠. 다 내가 먼저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이는 거야. 역시 파운더스 PT라 뭔가 리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솔선수범이라는 개념을 이제 몸에 딱 붙인 리더들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리더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규 ABO와 애용자 확장. 중요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뉴 PT가 되면 옛날에 워커힐에 가면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영상을 항상 틀어줍니다. 내가 만약에 뉴 플래티늄이 됐다면 필드에 나가서 다시 또 내 역량의 50%는 신규 AB를 후원하는 데 쓸 것이고 50% 남은 힘은 소비자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일에 힘을 쓸 거라고 한 내용. 뭐 다름 아니죠. 파트너들의 성장이 탄탄한 구조를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ABO들의 생각을 아메이가 항상 묻고 아메이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메이가, 본사가.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지속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계획을 이렇게 딴 세웠어요. 소비자와 신규 ABO를 확대하는데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아메이 회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만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 비즈니스 그냥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간다니까? 아니, 보고 지나간다니까? 읽고 지나가셔야 돼요. 읽고. 그러면 몇 개만 보자고요. 몇 개만. 세대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10대, 20대, 30, 40대, 5, 60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또 물어본 거잖아요. 먼저 아메이가 또 ABO들한테 물어봅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엄청 올라갔어요.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리고 그 밑에 온라인 미팅으로 후원하고 소통하는 것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본사에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이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메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들께 제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지역적 한계 어쩌고.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바로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 저 IP가 없는 곳에서도 해보니까 정말로 아메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소비자들께 제공하는 게 굉장히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 달부터는 전국의 각 AP에서도 이제 필더 리듬 오브 아메이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대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딱 나온 거잖아요. 아메이 본사에서 10대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떤 프로그램, 20, 30대 밀레니얼들에게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죠? 30, 40대 영맘들에게 영맘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40, 50대 은퇴 준비 세대, 세컨 밀레니얼 세대에게 세컨 밀레니얼 아카데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저 밑에 나와요. 전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신청자를 받아. 저는 제 퍼스널만 그런지 모르지만 제 퍼스널들이 저기 뭐야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몇 명이나 입고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리더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 이 내용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ABO들에게 또 ABO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아예 모르고 있어.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저 왼쪽에 한번 보시자고요. 소비자들의 편견을 깨고 아메이의 호감도를 높여줬대요. 그게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아메이 인식이 크게 바뀌어 신규 소비자 후원에 성공했대요. 어때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망 클럽을 통해 후원이 되고 레그가 생겨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됐고 리더에게는 자부심, 소비자에게는 아메이 선입견을 해소, 신규 리크루팅을 위한 홍보 수단이 됐다. 오른쪽에 카톡 볼까요? 제품은 써도 회원가입은 하기 싫다고 하던 친구가 경제 피트니스에 참석하고는 계속 참석하고 싶다고 바로 회원가입했대. 저 위에 같은 친구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 활용하셨냐고. 활용하셨냐고요. 밀레니얼 아카데미 활용하셨냐고.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했고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메이 경제 강의를 통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어 귀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메이가 제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지나가지 말고 찬찬히 읽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찬찬히 읽어보면 그 안에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파악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를 인지시키는 거야. 아메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소비자가 아메이를 알게 돼요. 거기 가시면 온라인 교육에 아메이 얘기 뭐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도 그 사람 아메이 아주 괜찮은 거네. 이거 뭐 그냥 치약 비누 샴푸 들고 다니면서 막 강매하고 그러는 거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프라인 미팅 니즈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A7070 또 25센트 라이드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내적 성장을 위해서 A7070 이거 한번 해보자. 나와서 하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가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아메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 비즈니스에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LOS 그룹별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제가 찝어서 정말로 보기만 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같이 보는 겁니다. LOS 그룹별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 센트리아 월드가 아닙니다. 센트리아가 우리 한창우 리더님의 제안으로 정말로 멋진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멋진 프로모션을, 사업 성장 샘플 키트를 그냥 5만 PB 10만 원만 하는 신규 회원들에게도 빵빵 그냥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대박 아니라 초대박 프로모션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타 그룹에서 이미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5월 달에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그 사례가 한국아메이 신규 회부 성장률이 21%인데 그 프로모션을 진행한 어떤 그룹이 전체 성장률 대비 3배를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 그룹 저거는 잊읍시다.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진행하는 이 프로모션에서 3배가 아니라 5배 10배의 성장을 우리 센트리아가 해낼 겁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은 마지막 시간에 한창우 리더님이 발표하실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무지막지한 프로모션이에요. 이거 완전히 깡패 프로모션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이런 프로모션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퍼스널들한테 그럽니다. 내년 회계년도 1년 내내 신규로 가입시킬 친구들을 요 8월 9월 2달 동안 다 가입시켜버리자. 강제로라도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소비자를 만들든 사업자를 만들든 쫓아가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가입시켜 놓고 그 가입한 사람들을 이제 1년 내내 쇠 빠지게 쫓아다니면서 나 너랑 하고 싶어, 너 이거 꼭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 1년 앞으로 내년 회계년도 보내면 지중해 크루즈 가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센트리아가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저 리더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자. 골든타임 워크샵, 이것도 본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 리더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메이가 너무 많이 해. 아주 귀찮아 죽겠어. 쫓아다니기 너무 바빠 죽겠어. 왜 이런 건 자꾸 하고 지랄이야. 그런 사람은 무조건 쪼그라들어요. 그룹이, 비즈니스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 결과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2021년 골든타임 워크숍 했는데 13,171조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90.1%가 핀 성장 내지 유지를 했다니까요. 100명 중에 91명이. 그러면 그런 골든타임 워크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골든타임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애기 보러 가야 돼서, 술 먹으러 가야 돼서, 여름 휴가 가야 돼서, 그죠? 이런 것들을 행간을 정말로 읽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퉁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멈춰서 자세히 보면 내 비즈니스에 엄청난 기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리플렉서 1699, 이것도 죽인대요. 하여간 죽여준답니다. 이게 99만 4천 원인가 얼마쯤 될 거랍니다, 이게. 그리고 PV는 한 50% PV 정도, 한 40만 몇천 PV, 한 50% PV 되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될 거랍니다. 이거 대박 아닐까요? 한 달에 31만 원 선불 내고 19,000원씩 뭐 내면 그냥 발이 호강하는 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아마
우리 비즈니스의 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1센트 라이드, 21센트가 아니고 25센트 라이드, 4센트를 깎고 25센트 라이드. 제가 아침마다 9개월째 타고 있어요. 9개월째 타면 배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9월 달이면, 제가 8월 9월 2달 하면 틀림없이요 날씬해질 겁니다. 하루에 30km씩 타거든요. 30km씩 아침마다 타는데 그냥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제 파트너들하고 스폰서하고 타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본사 그 김용성 컨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삼복더위에 아무리 아이템도 좋지만 빨간불을 머리에서 나오게 하면 어떡하냐. 눈치 없게 파란불이라도 나오게 해라. 파란불이라도. 이 더위에 빨간불이 머리에서 나오니까 막 놀래서 자빠져 고객이. 아무튼 정말로 재밌게 우리 소비자들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예, 25센트 라이드도 전달하고, 그리고 건강 같이 챙기고, 옷걸이로 절대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아침마다 우리는 아침 6시, 저녁 10시 하루에 2탕을 뛰거든요. 예, 이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선명한 목표 로드맵 그리기. 예, 이제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 회계년도를 제대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지중해 크루즈를 잘 마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아메이 시스템에서 목표는 뭐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스마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뭐 수치화해야 된다, 계량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 시스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과 한번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왔어요. 저 브론즈 빌더가 내년 회계년도에 나는 브론즈 빌더가 한번 돼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와서 하실 수 있잖아요. 브론즈 빌더가 되면 한 80만 원, 100만 원 내외의 연소득이 발생한다는데, 나는 큰 욕심 없이 9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에 나는 한 100만 원 정도 벌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 예시입니다. 그냥 저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총 회원은 매달 한 5명씩 쭉 늘려가서 1년 내에 한 60명 만들면 브론즈 빌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더 플랜도 한 달에 한 15명 하라는데, 원래 시스템에서 나는 15번은 못해. 그래 5번만 해, 5번만. 그렇게 하면 쇼더 플랜 한 60명 하면, 네 말이 맞아, 나도 한번 알아볼 거야 하는 사람 4명도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은 뒤돌아서 반성해야 됩니다. 인생 헛살은 거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 피라미드를 해도 그래 네가 하는 거면 나 같이 할 거야 라고 따라와야지. 5% 10%는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명은 네가 하는 거라면 나 따라갈 거야 이러는 건데, 어떻게 60명한테 얘기했는데 4명도 안 따라와. 인생 똑바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아셨죠? 당당하게, 그 대신 당당하게 전환 후에, 그 다음에 소비자 수는 뭐 저 정도, 그 다음에 이스프링도 내가 매달 한 대씩은 못 팔지만 2달에 하나씩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런 것들이 숫자로 나타나야, 맞아, 내가 2달 정도의 이스프링 정도를 한 대씩 소개하려면 내가 전단지를 몇 개를 준비해서 내가 이스프링, 우리 한창우 리더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그 명단 있잖아요. 이스프링 명단, 뭐 앤모스피어 명단, 엘사 명단 다 있잖아요. 그 명단에 쫙 적어가지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다니면서 몇 명 정도에게는 내가 프로모션을 하고 다녀야 저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종목별로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1년 해가지고 브론즈 빌더만 된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건가요? 그냥 아주 작게 잡은 겁니다. 이거 오늘 처음 오신 완전 초짜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완전 초짜들이. 그럼 나는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요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치고, 나는 올해 새 회계년도에 PT쯤 되고 내년에 파운더스 PT, 지중해 크루즈는 나 무리야, 그냥 파운더스 PT만 가고 여행만 가더라도 나는 땡큐야. 그리고 그 다음 회계년도 에메랄드 2026 회계년도쯤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 돼. 지중해 크루즈 간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울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아니 그냥 PT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언저리에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보다는 멀어야 됩니다. 손을 뻗쳤을 때. 그런데 그 목표가 눈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눈 아래는 들어와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여야 돼. 그런데 손이 닿으면 안 돼. 손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야 돼.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했을 때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 목표가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는 거예요. 뭐가 이끌어요? 그 목표가 나를 계속 이끈다니까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그런데 그 목표가 아주 멀어버리면 되면 좋지만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꿈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뭐가 욕심이냐면 원하는 게 엄청 많아. 큰 걸 바래. 그런데 하는 짓은 형편없어. 하는 짓은. 그런데 꿈이 큰 사람은요, 목표 적당한데 목표가 있어. 쎄 빠지게 해요.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포기할까요? 내 노력이 좀 부족했구만.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꿈이 큰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큰 사람, 욕심만 가지고 아메이를 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안 되면 아메이를 원망하고 스폰서 업라인을 잘못 만났다는 등 어쩌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메이 비즈니스는 무슨 사업이라고요? 자영사업이라는 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파운드 PT쯤 됐어. 이제 PT쯤 됐어. 그래서 새회계년도에 파운더스 PT쯤 되고, 그리고 2024 회계년도에 나는 정말로 지중해 크루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고 내가 결정을 하고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300명 정도의 회원이 되고 한 180명, 200명 정도의 진짜로 치약, 비누, 샴푸 하나라도 쓰는 소비자가 있으면 그 정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2024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될 것 같습니까? 저 정도 해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려놨을 때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리지도 않고 가는데 어디를 가요? 그리지도 않고 가는데. 그래서 매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올 새 회계년도에 원하는 핀, 원하는 수입이 뭔지 8월 달 안에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새 회계년도에. 그리고 2024년 9월 1일자로 나는 정말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지중해 크루즈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시면 됩니다. 24개월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밤에만 해가지고 3년 2개월에 다이아몬드 했는데, 여러분은 밤에만 하십니까? 낮에도 합니까? 낮에도 하는데 왜 못 가? 안 하니까 못 가지. 예, 그거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내년 새회계년도에 원하는 핀, 원하는 수입이 뭐냐, 그리고 2024년 9월 1일자로 정말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매일 질문하세요. 매일.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포기하고 편하게 하세요. 아메이 비즈니스 목표 없으면 그거보다 더 편안한 사업 없습니다. 그냥 하면 너무 편해요. 자기는 핀이 퍼센트인 놈이 맨날 와가지고요, 아메이 오래 한 사람들한테 열심히들 하세요. 아메이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할 게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핀도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 자기 목표 없어. 그리고 항상 스피치 할 때 보면 항상 남의 화법을 써. 열심히들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자기 얘기는 안 해. 이 중에 만약에 스피치 할 때 그런 분은 아예 8월 말로 때려치든지
아니면 9월부터 제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자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얘기를. 파트너, 스폰서 말고 나. 방금 보여드린 것도 그거잖아요. 나의 개인 성장 목표를 정하시면 그게 팀의 목표가 되고, 그 팀의 목표가 시너지를 내면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얼만큼 와 있냐? 내가 지금 브론즈 빌더밖에 안 돼 있고 지금 21% 겨우 SP 한 번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중해 크루즈 목표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이면 얼마든지. 맞죠? 얼마든지. 그러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푸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냐? 라고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남한테 묻지 말고. 해낼 수 있냐?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게 쪼개서. 거기에 지금처럼 해도 갈 수 있냐? 아니야, 지금보다는 2배 해야 돼. 아니야, 지금보다는 10배 해야 돼. 이런 거 나오겠죠? 지금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해. 이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결단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모두가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넌들 나를 믿겠어요? 남이 안 믿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 있게 이웃, 친지, 가족, 친구들에게 내 믿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목표 성취를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서 왕따를 당하고 와도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얻어 터지고 와도 기분 좋은 척. 어디 가서 진짜 맞고 와도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하시면서 표정 당당하게 잘 지으셔야 됩니다. 복장. 며칠 전에 제 파트너가 쓰리바를 신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요새는 쓰리바 신고 다니나? 그랬더니 리더님 전철 한번 타보세요. 구두 신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하려다가 참고 그래도 구두 신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입니다. 여러분이 아메예요. 여러분이 쓰리바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는 게다 신고 오고, 그 파트너는 몸빼 입고 오고, 그 파트너는 빗 꽂고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적 모습은 좀 시간이 가야 바꾸지만 외적 모습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우간. 우리 한창훈 리더님이 처음부터 주창하신 좌우간 가라, 만나라,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나는 말고 너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좌우간 가자, 만나자, 이야기하자. 내가 먼저 할게. 어때요? 가라와 가자는 다르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간 가랬더니 가서 진탕 아메이 제품 얘기해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꼭 쓰라는 거는 아니야? 이 지랄을 하고 와요. 가서 또 입에 거품 물고 쇼더 플랜을 하고 나서 너 보고 꼭 하라는 거 아니야? 이 지랄을 하고 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잘못된 말을 우리는 국어사전에 지랄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과 가족으로의 이 제품 꼭 써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반대로 얘기를 하고 오냐고. 반대로. 절대로 오늘 이후로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릿. 아메이는 바로 그릿입니다. IQ, 환경, 재능 이런 거 이미 다 떠났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열정적 끈기의 힘, 이거 하나로 도전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메이라는 거 믿고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로 성공의 비는 가랑비처럼 사부작사부직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펑펑 쏟아지다가 뚝 그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겁니까? 호리병을 준비할 거예요? 큰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가마솥을 준비할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끈기 있게 열정적 끈기의 힘을 믿고 진행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성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크기가 어떤 성공을 내가 갖고 싶으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의 크기만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한 번뿐인 인생 진짜로 멋지게 한번 살 계획을, 살 목표를 8월 달 한 달을 보내면서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한번 인생의 칼날 말고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시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